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CCS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CCS가 오늘 어떻게 됐죠? 자, 큰 폭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상한가 행진을 보이고 있어요. 일단 오늘로써 두 방째 진행이 되고 있고, 거래가 이렇게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 대비해서 820억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쵸? 거의 한 1000억대 거래에 가까운 정도면 많은 거래예요. 많은 거래인데 이렇게 상한가 이틀째 가는 것 치고는 그렇게 많은 거래는 아니다. 그쵸? 이 정도가 됐으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찍는데, 그리고 그 아쉬움이 어디부터 비롯됐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부분을 다시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아쉬움을. 이 아쉬움을 앞으로 제가 계속 만들 거예요. 왜 계속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 꽉꽉 눌러서 담았으니까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CCS가 상승을 하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자, 요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CCS 강세, 상온 초전도체, 나비 효과. 그쵸? 초전도체와 연관이 있다. 근데 자, 보세요. 자, CCS가 지금 주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사내 이사와 감사 후보들을 확정했는데, 사내 이사 후보 4명 중에는 LK99, 그쵸? 8월 달에 이슈가 됐었던 LK99 초전도체를 개발했었던 인물이 포함됐다는 겁니다. 그쵸? 이게 초전도체라고 지금 불러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초전도체로 의심받는 물질을 개발한 인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쵸? 이쪽에 포함되다 보니까 CCS가 뭘로 들어가요? 초전도체 관련주로 묶이면서 시세를 막 내기 시작합니다. 그쵸? 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쵸? 근데 일단 요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부터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나오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시세가 나오는 원리는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예요. 어떤 재료 때문에 올라갑니다, 이게 아니라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나면 뒤에 재료를 딱 붙여요. 자, 이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반영입니다. 선반영인데 그 선반영의 시작점이 신고가라는 거예요. 자, 누구나 주식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버는 과정에서 A는 이렇게 하고요, B 종목은 이렇게 하고 C 종목은 저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결론을 내잖아요. 그러면 A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A인지 B인지 C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많이 내는 사람들 있죠. 그쵸? 그런 사람들은, 전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한 가지의 특화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개별적으로 다 다르겠지만 누구나 공통된 건 돌파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돌파 매매를. 그쵸? 이 돌파 매매를 하는 걸 가지고 다들 혼돈을 갖고 있어요. 어디를 돌파하는 게 중요한가요? 20일 이평선이 중요한가요? 60일 이평선이 중요한가요? 장기 이평선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기준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건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자, 신고가를 달성한 종목 모두는 시세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단 여기서 조건이 하나 붙는데,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신고가 이후에. 그쵸? 그러면 CCS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이렇게 만들었죠. 그쵸? 근데 이 구간에서 신고가를 이미 만들고, 자, 보세요. 이렇게까지 딱 보여드릴게요. 신고가를 이미 만들고 매물 소화 과정을 살짝 이렇게 거쳤는데, 이 구간에서는 매매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쵸? 전 거래를 그렇게 막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거래 대금 보세요. 뭐 5억대, 4억대 이래요. 그러니까 애초에 소외주였다는 거죠. 그쵸? 근데 소외주에서 지금 거래가 어느 정도예요? 하루에 800억. 근데 시가총액 얼마? 2천억. 유통물량 볼까요? 자, 유통물량 보겠습니다. 유통물량. 그쵸? 대략 한 35% 정도가 묶여 있어요. 그러면 한 60% 정도가 유통물량이라고 쳤을 때 2천억 기준에서 60%면 1200억이죠. 그쵸? 그러면 오늘 시가총액 기준에서 2천억인데 2천억 기준에서 1200억이니까 오늘 유통물량의 거의 한 7, 80% 정도가 한 바퀴 돌았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적과 아군이 누군지 모른다. 그쵸? 그래서 지금은 쫓아가면서 매수할 건 아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런 아쉬움을 전 계속 만들 거라고. 그쵸? 근데 그 아쉬움을 제가 어떻게 만들 거냐? 자,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소통방인데, 자, 잘 보세요. 저도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매수를 했거든요. 10월 30일인가 그럴 겁니다. 자, 여기. 자, 우선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는 뭘 하냐면요, 일단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장중에, 그쵸, 단기 매매를 계속해서 시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장중에 드리는 게 아니라 장 시작 전에 딱 나가요. 그리고 끝이에요. 끝. 장 시작 전에 딱 나가고. 그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날 제가 체크를 해서 이미 종목을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시간 볼게요. 10월 31일. 그쵸? STX 중공 오늘까지 올라갑니다. 그쵸? 오늘까지 올라가는데 오늘 상승폭이 한 2.7% 상승폭이고, RS 오토메이션
이 종목도 보면 거의 뭐 하루에 한 5% 정도 수익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CCS 같은 경우에는 종가까지 보유를 했는데 이때 자 보세요. 시가 2.6% 시작해가지고 고가 21.8 그쵸, 종가 21.05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하루에 20% 가까운 수익이 나왔죠. 그쵸. 근데 저는 이렇게 시가 매매하는 경우에는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상한가를 가지 않으면 매도합니다. 근데 상한가를 가지 않아도 보유하는 종목이 있어요. 그 보유하는 종목은 뭐가 있어요? 대형주가 뒤에서 밀어주는 종목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반도체 같은 종목이죠. 한미반도체가 굉장히 오래 많이 올랐는데 한미반도체가 오른 이후에는 하이닉스의 강세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10월 14일 날 그쵸 또 신고가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반도체 쪽을 반도체 종목을 탑픽으로 보고 있지만 하이닉스를 매매하지 않습니다. 하이닉스를 토대로 다른 종목들을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DIT 그쵸? DIT 같은 경우에는 어제 10% 오늘 10% 이렇게 수익이 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DIT와 함께 반도체를 또 들어갔는데 두산테스나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두산테스나는 뭐 그렇게 큰 상승이 나온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CCS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를 베이스로 한 종목이 아니죠. 그쵸? 아까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자 초전도체 관련된 무언가에 대한 이슈가 딱 붙었어요. 그런데 이걸 단순히 차트만 보고 가기에는 내 돈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그쵸? 이미 20% 수익이 났는데 그쵸?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날 그냥 매도한 겁니다. 근데 저는 앞을 볼 줄 몰라요. 전 미래를 예언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이걸 매수한 이유는 신고가를 달성했고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는데 반등을 확인했잖아요. 그쵸? 이 정도 캔들 정도를 딱 먹은 걸 확인하고 이날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쵸? 언제? 10월 30일 날 8시 58분. 바로 시초가에 그냥 바로 쏩니다. 그래갖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왔다? 20%. 그쵸? 20% 딱 먹고 빠졌더니 이틀 딱 쉬고 상하가 두 방. 그쵸? 아쉽죠? 아쉬운데 여기는 내가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이래야 내가 내 돈을 지키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단기 매매를 진행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상한가를 간 종목들을 보면요. 여기 그 CCS가 나간 날은 10월 30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쭉 내려서 보면 자 여기 10월 31일 아시아나 IDT 나갔죠. 아시아나 IDT 몇 시에 나갔나요? 8시 49분 장시작 전에 나갔죠. 아시아나 IDT 자 내용 확인합니다. 요날 그쵸? 요날 시가 8% 그쵸? 고가 29% 종가 29% 상한가 마감하면 뭐다? 보유한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다음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장 시작 전에 아시아나 IDT 시가 매도 그쵸? 시가 매도에서 어떻게 됐다? 시가 7.6%의 컷 그러면 1박 2일 동안 수익 몇 프로? 27.65% 정도가 나왔다는 거죠. 그쵸? 대략 한 전날 이 매매 비용을 제하면 한 20% 정도 되니까 27.65% 정도 27, 8% 정도가 수익을 1박 2일 만에 달성을 했다. 그쵸?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신고가부터 매매를 하지만 그래도 내가 20% 전후 그쵸? 10%대에서 상한가 마감이 안 되면 그냥 판다. 그쵸? 그러면 CCS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쵸? CCS 뭐 상한가 두 방 참 아쉽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갈 줄 몰랐어요. 여기서 상승한 폭만 보더라도 보세요. 이렇게 딱 따지잖아요. 저는 여기서 진입을 했는데 몇 프로 올랐나요? 이미 100% 올랐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쵸? 여기서 따라가려면 뭘 해야 돼요? 충분히 여기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그러기에는 대형주에 대한 베이스도 없고 여기서 믿고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좀 그게 없어요. 이 모든 걸 다 알 수 없잖아요. 그쵸? 이 정도를 먹으려면 미래를 봐야 돼요. 그쵸? 근데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원리는 뭐다? 신고가를 만들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딱 거치면서 딱 개미를 털어내고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한다. 자, 이런 디테일한 내용을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매일매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 여기 11월 1일 날 매매한 S&T 다이나믹 같은 경우에도 오늘 9%대 상승세가 나왔고요. 그쵸? 근데 당연히 이날 저는 한 3에서 4% 정도의 수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쵸? 그렇다는 건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강프로가 하는 종목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그걸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기준이 되는 건 무조건 신고가다. 그쵸? 자, 그래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멘탈이 잘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나도 장중에 10%대 단타 수익을 한번 얻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CCS 관련해서 조정이 나올 겁니다. 조정이 나올 텐데 그 조정 구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CCS에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지금 따라가라는 거 아닙니다. 가격 추적 필요합니다. 조정이 나온 이후에 보는 거예요. 왜? 신고가를 달성했고 신고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니까.
그쵸? 주식시장에서 가장 디테일하게 봐야 될 건 뭐예요? 돈입니다. 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리고 나서 뭘 본다? 가격을 보고요. 가격을 토대로 내가 2주 안에 정리할 수 있는 단기 보유 전략으로 끌고 간다. 이게 매매의 핵심입니다. 이거 말고는 뭐 추가적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다, 이걸 할 수 있다, 저걸 할 수 있다, 이건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 오면 제가 항상 아쉽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수익은 난다. 그쵸? 모든 걸 다 잡을 순 없어요. 그 부분은 오셔도 이해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즉 2주 안에 정리하는 이 매매 전략을 제가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주세요. 제가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자, 최소한의 성의는 돈 안 받아요. 돈은 안 받는데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CCS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CCS는 초전도체 관련주로, 그쵸? 초전도체 관련주로 묶여서 올라가고 있지만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신고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매매를 했었던 거고, 지금은 추격할 수 없는 그런 가격대까지 올라왔지만 조정은 들어온다. 그게 월요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월요일부터는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할 텐데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가격을 추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유 전략을 짜야 돼요. 바로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이 가격을 추적하는 내용을 제가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으니까 상단에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내용을 사전에 실시간으로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면, 자, 앞서 보여드렸었던 내용 있죠?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그쵸? 여기서 제가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CCS 안타깝지만 한 번 더 보고 갈게요. 뭐 아시아나 IDT 뭐 상한가 간 것도 있지만 이거보다 오늘 CCS 상한가 2번 간 거 보니까 많이 아쉽네요. 자, 10월 30일 CCS 언제? 8시 58분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500분이서 수익을 어느 정도 냈다? 자, 1시간 반 만에 10% 진입, 그쵸? 그리고 나서 종가에 상한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난 매도. 그리고 나서 이틀 쉬고 상한가 2방 딱딱. 안타깝습니다. 근데 안타까움을 저랑 같이 수익을 보면서 계속해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직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